뇌전증 약을 먹는데도 발작이 생긴다면? 1. 약을 먹는데도 발작이 생겼어요. 선생님, 저는 뇌전증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먹고 있는데 최근에 발작이 다시 생겼어요.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걸까요? 발작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바로 약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환자의 발작 종류에 적절한지, 약의 용량과 치료가 적절한지,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작이 한 번 생겼다고 해서 바로 치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작이 한 번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발작이 다시 발생했다면 중요한 변화이므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고 현재 치료가 적절한지 다시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A. 뇌전증 약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그럼 뇌전증 치료약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발작의 종류와 원인, 나이, 다른 질환이나 함께 복용하는 약 등을 고려해서 치료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효과를 본 약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똑같이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약의 용량도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약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음 시작하는 용량이나 약을 늘리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복용하는 약이나 용량을 보고 자신의 약을 임의로 바꾸거나 늘리면 안 됩니다. 3. 발작이 생기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그럼 약을 잘 먹고 있는데 발작이 생겼을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약을 빠뜨린 적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한 적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약을 새로 복용했는지, 발작 전후에 평소와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도 발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일부 환자에서는 수면 부족이나 음주 등이 발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 부족이나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작 전후의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가 진료할 때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치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뇌전증 일기를 써야 하나요? 어떤 것을 기록하면 좋을까요? 먼저 발작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발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발작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도 적어주세요. 발작 전날 잠은 얼마나 잤는지, 약은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는지, 열이나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기록하면 좋습니다. 발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도 되나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발작 영상을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단과 치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것보다 환자의 안전이 항상 우선입니다. 발작이 발생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5. 약물 농도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나요? 약물 농도 검사를 하면 약이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약물 농도 검사 결과만으로 약이 잘 듣고 있는지 또는 발작이 잘 조절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뇌전증 치료약이 약물 농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작이 반복된다면 약물 농도뿐만 아니라 발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현재 치료가 적절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약을 2가지 먹었는데도 발작하면 약물 저항성인가요? 선생님, 약을 2가지나 먹었는데도 발작이 계속되면 약물 저항성 뇌전증인가요? 약을 2가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국제뇌전증연맹에서는 약물 저항성 뇌전증을 환자의 발작에 적절하게 선택된 약을 충분히 사용하고 환자가 견딜 수 있었는데도 2가지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발작이 계속되어 발작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2가지 치료는 1가지씩 사용했을 수도 있고 다른 약과 함께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2개 먹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그 약이 환자의 발작에 적절했는지,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약을 잘 견딜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면 치료할 방법이 없나요? 선생님,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하면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약을 2가지 사용했는데도 발작이 계속된다고 해서
앞으로 발작이 조절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 다른 치료를 통해 발작이 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전증 전문의와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다른 약물 치료가 적절한지 평가하거나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주신경자극술과 같은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전문의와 함께 찾아보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혼자 약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말고 뇌전증 전문의와 함께 다음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수술도 가능한가요? 다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부 환자에서는 뇌전증 수술을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뇌전증 전문센터에서 발작의 양상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수술이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MRI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MRI 결과 하나만으로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뇌전증 전문센터에서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술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9.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도 있나요? 네. 수술이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주신경자극술과 같은 신경자극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뇌전증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케톤 생성식이요법을 치료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 치료를 다시 평가하고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작의 종류와 뇌전증의 원인, 검사 결과, 이전에 사용한 약과 치료 반응 등을 종합해서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전문의와 함께 결정합니다. 10. 발작이 생겼다고 약을 더 먹어도 되나요? 발작이 생겼으니까 약효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약을 조금 더 먹어도 될까요? 발작이 생겼다고 해서 스스로 약의 용량을 늘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줄이거나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약의 용량이나 종류를 바꾸는 것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발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발작이 발생한 시간과 상황을 기록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작 영상을 촬영해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런 기록을 진료 때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현재 치료가 적절한지 다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 발작이 발생하면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발작할 때 가족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먼저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발작이 시작된 시간을 확인해주세요. 몸의 움직임을 억지로 막지 말고 입에 손이나 물건을 넣지 마세요. 발작이 끝난 뒤에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옆으로 눕혀 기도를 유지해주세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경련성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발작이 반복되면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심하게 다쳤거나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 의료진에게 응급약과 응급대응 계획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교육받은 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12.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발작이 생겼다고 바로 약을 바꾸거나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전증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발작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치료 실패나 약물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다시 발생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고 현재 치료가 적절한지 다시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빠뜨렸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다른 약이나 질병은 없었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진료와 치료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는데도 발작이 계속된다면 약물저항성 뇌전증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전증 전문센터에서 수술을 포함해 다른 약물 치료나 신경자극 치료 등 추가 치료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작 상황을 기록하고
약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발작이 발생했다고 환자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약도 임의로 바꾸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발작 상황을 기록하고 담당 의료진과 다음 치료 단계를 함께 결정하세요. 뇌전증 약을 먹는데도 발작이 생겼다면 발작 한 번만으로 치료 실패나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발작 상황과 복약 상태를 기록하세요. 약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발작이 다시 발생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고 현재 치료를 다시 평가하세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고도 발작이 계속된다면 약물 저항성 뇌전증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물 저항성 뇌전증이라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뇌전증 전문센터에서 수술을 포함한 추가 치료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카페가 함께 응원합니다.